오늘 또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아침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환율, 체코, 원전,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대한항공 순서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환율을 제시했습니다. 환율이야말로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팩터로 지금 등장을 했는데 지금 외환시장 분위기부터 지금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야간 시장 분위기 보면은 우리 증시에 아주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기준금리를 현재 3.0% 수준에서 더 움직이지 않으면서 시장의 2월 금리 인하론이 매우 우세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기 부양 더 미룰 수 없다는 논리가 강해진 겁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우리나라 내부 요인으로만 따지면 지금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 원화 가치 낮아진다는 건 결국 환율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내부적으로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증시라든지 경제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은 부정적 상황이 생겨날 수 있는데 다행인 것은 환율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미국의 달러겠죠.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달러 약세로 인한 환율 안정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간밤에 계속 나왔다는 점입니다. 일단 우선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0.4% 오르는데 그쳤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시장에서는 0.5% 정도를 예상을 했었으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소비를 덜 했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물가도 예상보다 덜 오르고 이런 데이터를 확인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보다 낮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점에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 오늘은 미국 증시 간밤에 하락했지만 어쩌면은 이 채권 시장 움직인 것이나 달러 인덱스 내려간 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그런 아이디어가 시장에서는 좀 나왔습니다. 아침에 얘기를 해봤더니 환율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나 봐야 되는데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3일 전만 해도 연 4.8%. 이 10년물 만기 국채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소폭 하락하면서 4.6%대 초반까지 연기 기준으로 내려왔고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109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역시 며칠 전에는 110선까지 올라갔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힘이 세다는 건데 이게 강달러가 점점 내려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의 발언도 오늘 채권 시장에는 영향을 좀 미쳤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가 좀 양호하게 나오거나 그 경로가 계속이 된다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라든가 달러의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요 증시 지수는 오늘 사실 나스닥 폭이 조금 0.85% 하락했으니까 좀 하락폭이 있다고 봐야겠지만 올 들어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받았던 우리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이 연초부터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장 투자 심리가 간밤에 미 증시 하락이라는 스토리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이야기, 환율 안정 가능성에 무게추를 들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달러는 조금 약세를 다행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N달러 환율 155엔대까지 엔화가 물론 조금 강세로 다음 주 이제 통화정책 위기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달러가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조금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는 다행스러운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어제 저녁에 나온 체코 원전 수주 관련입니다. 사실상 뭐 우리가 수주한 거나 다름은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데가 목리를 부려왔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던 대로 종지부가 찍혀졌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관련주 흐름도 오늘 봐야 될 텐데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설명하셨던 대로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우리나라 원전 수출할 때 제동을 좀 걸어왔었는데 이 같은 분쟁이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한수원과 한국전력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그동안의 경영이 어려워서 지분 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웨스팅하우스의 주주인 카메코가 이 서로 협상 타결을 곧 선언하고 이 3사들이 협력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유럽 쪽의 수출을 같이 하는 한미 수출 원전 동맹 그러니까 팀 코리아와 팀 US, 팀 코로스라고 불리는 그런 체제들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업계는 이번 소식을 이제 지난 8일의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8일에 이 한미 양국 정부가 MOU를 하나 맺었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양국이 제3국 원전 수출할 때 소통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은 단기적으로 오는 3월에 있을 이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에 대해서 계약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없애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난 8일에 이 양해각서 나왔을 때 원전주 상승 흐름이 있었고 저희가 이슈앤 전략에서 다뤘었는데 이런 흐름이 오늘장에 재현될지 일단 살펴봐야 되겠고요. 한전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이 체코 원전 컨소시엄 직접 당사자 상장사뿐만 아니라 이 BHI 같은 원전 기자재주들에도 당시에 흐름들이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흐름이 있었으니 이런 흐름들이 재현될지 오늘장에 한번 봐야겠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약간 좋지 않을 가능성도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업계에 있어서 이번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냐 혹은 어떤 부분이 조금 걱정되냐라는 측면도 봐야 될 텐데 이번에 협상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유럽 쪽에 원전 수출을 하게 됐을 때 웨스팅하우스 측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일감을 좀 부여하는 식으로 또 그 수익률도 어느 정도 보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협상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심리가 움직이겠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시장에서 원전 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것보다 우리의 수익성이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논리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시간을 좀 두고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업계에서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원전 수출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웨스팅하우스가 자기 원천 기술 강조하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아예 인수하는 것도 방법인데 아까 얘기했던 카메코라는 데가 이제 절반을 지분 갖고 있고 나머지 절반을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데 브룩필드라는 데가 그거 인수를 하는 것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LS 일렉트릭 계속 잘 달려왔던 전력기기, 전력 관련 업체인데 일론 머스크, 미국에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기업 가중 한 명이죠.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업체에 공급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였고 오늘 시장에 꽤 큰 파급이 예상이 됩니다. 시간에 걸해 봐도 그렇고요. LS 일렉트릭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보유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공지능 기업이 있습니다. XAI라는 곳인데 여기에 LS 일렉트릭이 이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이 4대 빅테크 가운데 3곳이 현재 LS 일렉트릭과 부품 공급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보통 미국의 4대 빅테크라고 하면은 약간의 이 논쟁은 있겠지만 보통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 구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한 곳과는 매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규모의 부품 납품을 수년간 하는 계약을 앞두고 최종 품질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루 전에 TSMC 실적을 통해서 AI 수요가 시장의 걱정보다 월가 IB들의 보고서보다는 견조했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소식은 여기에 대해서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AI 관련주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고 관련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 측면에서 살펴봐야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나 또 우리나라 현대일렉트릭이 HD 현대일렉트릭이 담당하는 이 전력기기, 배전방 같은 것들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할 때 보통 투자비의 한 8%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전력기기들은 미국 내에서 4대 업체라고 불리는 미국의 업체들이 대체로 이 수주를 해오고 과점을 해왔는데 그 미국 업체들이 좀 게을렀나 봅니다. 이 좀 전력 설비도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지금 새로운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런 기회들을 우리 기업들이 좀 잡아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수주 낭보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시장에 미리 전해졌다. 이게 이번에 단독 보도에 좀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시간에 걸해서 LS 일렉트릭이 6% 올랐다는 점도 참고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뭐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에서 그동안에 이제 생산을 잘 못한 거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나 한경TV나 한경닷컴 매일 특종을 쏟아냅니다만 LS 일렉트릭도 역시 우리 특종이었습니다. 6% 시간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장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계속 높이고 있다면서요? 예, 간단하게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한국투자증권이 대한항공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35,000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일단은 보고서 내용들이
이 압도적 시장지에서는 사소한 걱정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톤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시장이 걱정하고 있던 게 뭔가를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환율 걱정을 할 때 항공주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렌트 비용이라든가 연료비 비용들 결국 이 달러 표시 자산으로 결제를 해야기 때문에 환차손이 좀 우려될 수 있다라는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환차손 걱정이 시장의 생각보다 실제 나오는 데이터가 덜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한국투자증권이 한 겁니다. 이미 대한항공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달러 순부채를 50억 달러 정도 절감을 했기 때문에 환차손이 이제 생각한 것보다 큰 영향은 아니다라고 봤고 이 아시아나랑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합병이 이제 다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올해 영업이익만 연결 기준 2조 8천억 원 전망하면서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즘 원달러 환율도 높고 유가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이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투자 측면에서는 적정한 타이밍이 된 것 같다. 이런 이런 보고서의 이런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